통합당이 지금 정말 마음에 안 들게 가고 있습니다. 네, 민경우 의원 열심히 하고 있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통합당이 좀 나서줘야 될 텐데 말이죠. 아니면은 잘하고 있는 사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그냥 아무 말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태경 이제는 말이죠. 예, 김종인 비대위 체제까지 비대위원들까지 나서서 경고하겠다, 출당시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합니다. 예,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비대위원을 임명하면서 30대 3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30대 남성으로 3명을 임명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80대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젊게 유지하겠다고 해가지고 당을 바꾸겠다고 해가지고 비대위원을 임명했는데 이게 홍위병도 아니고요. 본인이 첫 비대위 회의 시작하는 날 민경우 의원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김병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출당과 관련해서 비대위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MBC 김종배라는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김병민이라는 사람은 오늘 비대위가 첫 번째 회의를 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피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당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렸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이렇게까지 정당이 가야 되는가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민경욱 전 의원에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김종인에게 들었던 얘기를 하는데요. 김병민에게 김종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도권의 무거운 민심이 어떤지 그 누구보다 현장에서 잘 봤을 것 아니냐.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 정당에 희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강한 마음가짐을 먹고 변화를 해야 되니 그 변화에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김병민은 김종인이 세대별로 30대, 40대의 젊은 세대 그리고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미래통합당이 큰 기대와 희망감을 주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 미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정당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젊은 세대나 수도권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부탁드릴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순간이 아닐까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경욱은 출당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민경욱 의원을 출당시켜야 된다.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오직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공동체의 미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정당. 예, 좋습니다. 말은 좋은데 지금 말이죠. 진영 논리 그거 사실은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 민주당이 바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자유와 그다음에 우파의 가치들, 헌법 정신, 법치주의 이런 거를 이끌어가야 되고 말이죠. 그런데 그걸 꽃피워야 될 선거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절차상의 문제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과정에서 표현들이 좀 과격한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저도 뭐 볼 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은 말이죠 뭉뚱거려 갖고 그렇죠. 말만 좋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가치를 포기한다는 건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말이죠 먼저 사과해야 됩니다. 여기 사과를 갖다가 오히려 민경욱 의원한테 미는 것 같아요. 뭐 혁신, 쇄신 어제도 제가 저녁에 방송을 드렸지만 혁신, 쇄신 이전에 대국민 사과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과가 국회에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지지자들한테 사과하고 그리고 국민 속으로 가야죠. 지지자들은 내팽개치고 말이죠. 국민 속으로 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김병민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당시에 청년으로서 그 당시 새누리당의 스피커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인데 최근에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미래통합당의 영입인사로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미래통합당에 있었어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 지방의원도 했던 적이 있고 맞아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영입이 된다 해서 새로운 사람처럼 포장이 되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광진갑이라는데 좋은 지역에 나가서
졌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것도 참패했죠. 참패했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표를 안 줘서 졌다고 하는데 김병민 같은 30대의 젊은 사람들을 마크해서 표를 받아와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본인의 미션이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유승민 세력 그리고 일부 안철수 세력 그리고 이렇게 김병민과 같이 유승민 세력은 아니지만은 청년 세력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본인들이 원래 데려오기로 약속을 했던 중도 세력, 청년 세력의 표를 못 받은 이유를 다른 사람들한테서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상한 거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하태경 있지 않습니까? 네. 하태경이 본인이 무슨 대폭로 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민경욱 의원이 그동안 팔로우 더 파티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자기가 대폭로를 하겠다 얘기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팔로우 더 고스트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뭐 팔로우 더 고스터라든지 팔로우 더 해피라든지 결국엔 어떤 식으로 됐든 문장의 종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좀 인정을 했고 팔로우라는 거는 또 공통적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민경욱 의원 출당시켜야 된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민주당의 문제점 그리고 지금 진영 논리를 넘어선다고 하는데 민주당도 변화를 해야지 진영 논리를 넘어서든 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보수 정당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민주당의 기생 정당으로 같이 이제 즐겁게 지내면서 그 김정숙이 갖다 주는 그 이번에 보면 문어찜, 네, 그거 같이 먹으면서 보니까 색깔도 시꺼멓은 게 난 찬 거 같던데? 좀 이상하던데 하여튼 그거 같이 나눠 먹으면서 기생 정당.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자민당이 있고 자민당 옆에 뭐 각종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들은 결국은 자민당이 흔들릴 때 이렇게 연정해가지고 총리도 가끔씩 나오고 뭐 그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각제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현주 의원의 그 인터뷰 내용이 좋았어요. 예, 민주당이 이중대 역할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통합당이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국민 기본소득과 관련돼서도 민주당이 내놔야 될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통합당이 먼저 과감하게 내놓는다. 그러면 정당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통합당은 왜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우리의 정책과 그 다음에 가치와 법치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했는데 민주당보다 더 나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민주당을 찍는 게 낫겠네. 비교 우위에서 밀리는 짓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그런 걸 따지면은 제가 이제 서초 갑에 사는데 윤희숙 의원을 찍는 게 아니라 그 이정근 후보를 찍을 걸 그랬어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으면. 그러니까 네.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앞서서 나가서 뭐 북한과의 손잡자, 연방제 하자, 기본소득제 갖고서는 뭐 젊은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주자. 아예 이제 돈을 상시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민주당 정책이 오히려 통합당보다 낮으니까 나는 통합당을 찍겠다, 아니 민주당을 찍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판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겠냐,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겠느냐, 계속 통합당을 밀어야 되겠느냐. 여기 자세히 알아보기 님이 채팅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다음 투표는 포기하겠다. 포기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대안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미디어 정당. 예, 여러분들 미디어 정당으로 우리가 힘을 좀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바로 통합당이 지금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지금 좌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를 받기 위해서. 예. 지금 그런데 뭐 외교 문제라든가 또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부분에서 실정이 나오고 있는데 통합당 그런 얘기는 다 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민경욱 의원이 잘못됐다. 뭐 국민의 심판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거는 다 보수 탓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으니까 저희가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두 가지 부분을 저는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분도 어쨌든 낙선한 후보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공개적으로 언론에 노출돼가지고 민경욱 전 의원이라든가 다른 많은 분들에 대해서 지금 씹어제 끼면서 지금 말하는 사람들 공통점 보면요. 자기 잘못은 1도 없어요. 자기들은 아무 잘못 없고 다 원인은 당이 무능했고 대표가 물론 다 원인이 있겠지만은 당이 무능했고 대표가 무능했고 옆에서 초치인 사람이 문제고 뭐 유튜브가 문제고 강경에서 문제고 절대 자기 잘못은 없어요. 자기가 선거 과정에서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자기가 선거 과정에서 어떤 스킬이 부족했는지, 앞서 우리 홍철기 부장께서도 얘기했지만은 본인이 젊은 후보로서 이번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젊은 후보로서 다른 기성 후보와는 다르게 좀 젊은이의 시각에서, 젊은 청년의 시각에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 입으로 말했지만은
수도권 선거하면서 청년의 마음 못 얻었다고 자기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청년 후보로서 뛰었던 본인은 무슨 엄청나게 어려운 데도 아니고 거기 가가지고 그런 실패를 겪었다면은, 그런 패배를 겪었다면은 본인이 유권자들을 상대로 무엇이 스킨십이 부족했는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개적으로 한다는 소리가 당이 이렇고 유튜브가 이렇고 보수가 이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그 과정에 본인의 결점은 전혀 없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이 당이 미래통합당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요. 이념을 뛰어넘는다는 표현을 지금 계속 바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정책 어떻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통합당에서 기본소득 이런 거 논의하는 거는 뭐 그렇다 쳐요. 저는 어떻게 정치권에서 이제 생각을 하냐면은 본 재료가 우파적 가치고, 그러니까 우파 정당이라면요, 본 재료는 우파적 가치를 가져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민주당이 하는 말에 180도 다 반대되는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뭐 정말 1000번에 한 번 정도 좋은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반대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우리가 우파를 가지고 대신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좌파적인 어떤 성향,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비전은 미원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예. 우리가 본질은 우파로 가지되 거기에 대해서 그 가치를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좌파적 가치를 미원처럼 살살살 넣어야지. 지금 보수 정당이라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맛이 가니까 아유 우리가 진 거는 이 재료가 형편없었네, 안 되겠네, 우리 미원을 팍 쳐넣어버리자. 그러면요 그 음식이 맛있습니까? 보수 정당에서 미원을 팍팍 쳐버리면 그게 니글니글한 말만 나지. 결국 지금 자신들의 본질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고, 뭐 지금 한술 더 떠가지고 우리 이제 보수 정당도 아니다, 이념 정강에서 보수 빼야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근데 이게 비대위라는 게요, 일종의 계엄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대위원이라는 것은 최고위원에 대응되는 사람들인데요. 최고위원들은 어쨌든 당원들이 뽑잖아요. 근데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김종인이 이렇게 꼽아놓은 건데, 역대 비대위원들을 보면은 특히 청년 비대위원들이 당의 미래를 망치는 역할들을 쭉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준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난번에 이제 비대위 때 소위 말하는 박근혜 키즈라고 해가지고 진짜 입만 살아서 난리를 치고, 그 후에도 지금까지도 폐악질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떴어요. 30대 비대위원을 3명이나 넣습니다. 결국에는 3명의 이준석이 더 늘어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김병민, 방금 얘기했던 김병민은 그 어떻게 보면 박형준의 지금 아바타 같은 존재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원석이랑 그리고 김재섭이죠. 이 두 명은 김세현 퀴즈입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바른정당에 갔다 온 김세현 퀴즈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김재섭과 정원석은 뭐 벌써부터 자기들이 무슨 국회의원인 양 자기 밑에 구의원, 시의원, 그러니까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자기가 키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옛날부터 김세현이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밑에 사실은 뒤에 어떻게 보면 비선실세처럼 박형준과 김세현 요 2명이 있다. 이 3명이서 지금 당을 말아먹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보면 박형준, 그리고 김세현, 김종인 이 3명이 지금 그냥 더불어 통합당으로 가고 있는 길을 선택한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의 한수 시청자분들께서 매우 분노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분노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실망하신 분들이 투표를 안 하겠다, 미디어 정당이 생기면 과감하게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다고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걱정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김병민이란 자뿐만이 아닙니다. 하태경.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하태경은 자기가 아예, 노회찬의 키즈다. 이렇게까지. 아니, 방송에 나서 그랬대요. 자기 노회찬 키즈다. 노회찬 키즈다. 예, 완전 좌파의 키즈다. 이러면서 지금 아예 얼굴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뭐 자기도 애국 세력이고 우파 운동했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노회찬 키즈라고 하고 있네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